아유,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갑자기 쓰러질 뻔했어. 형님, 큰일 아니에요. 요즘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더니 심장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그래, 진더가. 나도 이제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이게 심장마비 신호는 아닌지 걱정이 된다. 형님, 이건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바로 심장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기능을 잃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의학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며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막히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면서 점차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어느 순간 혈전으로 완전히 막히면 혈액이 심장 근육에 도달하지 못해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둘째, 고지혈증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내 플라크가 잘 생기고 쉽게 파열되어 혈전을 형성합니다. 셋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넷째,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다섯째,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체내에 지방이 많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동반되어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입니다.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장 박동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장마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마비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생활습관과 질환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군요. 맞아. 나도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심장마비는 단순한 흉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어떤 질환이며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심장마비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같은 생활습관과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평소에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심장마비가 왜 그렇게 위험한 질환인지,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형님, 심장마비가 어떤 병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 진더가. 나도 그냥 가슴이 답답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겁이 나더라. 첫째,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성이에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많은 환자들이 발병 직후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곁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4분 안에 조치를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재발 가능성이에요. 심장마비를 한번 겪은 환자는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혈관 속 동맥 경화와 손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이후 5년 이내 재발률이 2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합병증이에요. 심장 근육이 한번 손상되면 그 부분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부정맥, 심부전, 심장판막 질환 같은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쉽게 피로해지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넷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언제 또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피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됩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해요. 다섯째, 경제적 부담이에요. 심장마비는 응급실 치료, 시술, 장기적인 약물 복용, 재활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예고 없는 발병이에요. 심장마비는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형님, 듣고 보니 심장마비는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무서운 질환이네요. 맞아. 내 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병이지. 심장마비는 치명적이고 재발과 합병증,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며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질환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이제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아롱님, 심장마비가 위험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저도요. 아롱님,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전에 몸에서 작은 신호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첫째, 흉통과 압박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하거나 무거운 돌이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통증은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상반신으로 퍼지는 통증이에요. 통증이 단순히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깨, 팔, 등, 목, 턱까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과 어깨로 뻗어가는 통증은 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평소 하던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폐와 온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숨이 차는 것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장 문제일 수도 있군요. 맞아요. 저도 요즘 가끔 숨이 가빠오는데 괜히 걱정이 된다니까요? 넷째, 어지럼증과 식은땀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이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몸이 위급 상황에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구역질과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위장 장애로 착각하기 쉬운데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거나 명치 부분이 불편하다면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니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맥박 이상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동반되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님, 듣고 보니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꼭 가슴 통증만이 아니네요. 그래. 숨이 차거나 피곤해지는 것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 신호일 수 있더구나.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남성과 여성에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흉통과 왼쪽 팔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많지만 여성은 호흡 곤란,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여성 환자는 응급실 도착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가슴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스트레스로 여겨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진더가.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흉통이나 숨찬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해.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증상을 인지하고 바로 응급실에 도착하면 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흉통, 상반신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피로감, 맥박 이상 등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많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과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형님, 근데 아까부터 무슨 물을 계속 따르고 계세요? 내가 이 물을 다 따라서 마시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시는 게 빠른지 생각 중이야. 형님, 심장마비가 위험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그렇네.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신호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전에 몸에서 작은 신호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첫째, 흉통과 압박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하거나 무거운 돌이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통증은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상반신으로 퍼지는 통증이에요. 통증이 단순히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깨, 팔, 등, 목, 턱까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과 어깨로 뻗어가는 통증은 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평소 하던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폐와 온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숨이 차는 것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장 문제일 수도 있군요. 맞아, 진더가. 나도 요즘 가끔 숨이 가빠오는데 괜히 걱정이 된다. 넷째, 어지럼증과 식은땀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이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몸이 위급 상황에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구역질과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위장 장애로 착각하기 쉬운데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거나 명치 부분이 불편하다면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니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맥박 이상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동반되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듣고 보니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꼭 가슴 통증만이 아니네요. 숨이 차거나 피곤해지는 것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 신호일 수 있더구나.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남성과 여성에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흉통과 왼쪽 팔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많지만 여성은 호흡 곤란,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여성 환자는 응급실 도착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가슴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스트레스로 여겨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흉통이나 숨찬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해.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증상을 인지하고 바로 응급실에 도착하면 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흉통, 상반신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피로감, 맥박 이상 등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많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과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님,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래 진덕아. 나도 이제 더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은 겪고 싶지 않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실천해야지. 심장마비는 무섭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하는 방법과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심장마비의 3대 위험 요인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혈압은 12,080mm/Hg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식단과 약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쉽게 형성합니다. 하루 한두 갭이라도 심장에는 큰 부담이에요. 금연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고 이미 심장 질환을 경험한 분이라면 금주가 안전합니다. 넷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반하며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줍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높입니다.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상, 취미생활,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은 하루 7시간 전후입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열쇠라는 거네요. 맞아, 진덕아. 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고 관리하느냐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야. 이제 심장마비 예방에 좋은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에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해주면 좋아요. 단, 무거운 중량을 갑자기 드는 것은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요가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흡법과 명상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활 속 활동 늘리기입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달리기 같은 걸 할 필요는 없겠네요.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 심장은 서서히 단련하는 게 맞다. 욕심내서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마비를 불러올 수 있지.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은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과 심장을 지켜주는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과 절주,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요가가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심장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아롱이의 건강백서의 소식을 빠르게 듣는 것과 좋아요와 댓글 참여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형님, 심장마비를 막으려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해요? 운동만큼이나 음식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큰 열쇠지. 뭘 먹느냐가 혈관을 맑게 하느냐, 막히게 하느냐를 결정해.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 부정맥 위험도 낮춥니다. 주 23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만 섭취해야 하고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생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와 E는 혈관을 보호하고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베리류, 사과, 오렌지가 심장에 좋습니다. 하루 5번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추천돼요. 역시 채소와 과일은 어디에나 좋은 거군요. 그래. 심장은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좋아한다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얀 쌀이나 흰 빵보다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식물성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돼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가볍게 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섯째,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지방이 적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부와 검은콩, 병아리콩은 심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단,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덟째,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포화지방을 줄인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가 심장에 좋아요. 단,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아홉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성분이 70% 이상 들어있는 다크 초콜릿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분이 많은 밀크 초콜릿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이지. 좋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효과가 커. 심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 가공육, 튀김, 짠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와 과자는 혈관을 막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과일과 채소를 하루 400g 이상 먹고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심장마비 예방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심장마비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올리브유, 콩류, 녹차, 저지방 유제품, 마늘과 양파, 다크 초콜릿까지 골고루 섭취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런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를 잘 살리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정보 같이 들으러 가실까요?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심장마비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런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그래 진덕아. 좋은 음식도 잘못 조리하면 영양이 반은 날아가 버린다네. 이제는 조리 방법까지 알아야겠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심장마비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소를 지키고 심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조리법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튀기면 오메가3가 산화돼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소금을 약간 뿌려 오븐에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줄고 항산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조리법입니다. 채소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바로 담가 색과 영양을 지켜야 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과일은 가공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아요. 셋째, 통곡물과 콩류 조리법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는 흰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우유나 두유에 끓여 간단히 즐길 수 있어요. 콩은 충분히 불려 삶아야 소화가 잘 되고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 두유로 가공해 먹으면 영양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견과류 섭취법입니다. 견과류는 볶거나 가공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생견과류를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식물성 기름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해도 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향과 영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가볍게 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튀김보다는 찜, 구이, 샐러드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마늘과 양파 활용법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하다면 살짝 익혀도 괜찮습니다. 마늘은 다져서 요리에 넣고 양파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곁들이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저지방 유제품 활용법입니다. 우유나 요거트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포화지방 섭취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늘어나니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덟째, 다크 초콜릿 섭취법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당분과 칼로리 부담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양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먹는 거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튀기거나 기름지게 만들면 심장에는 해로울 수 있지. 또한 조리할 때 소금, 설탕,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천연 재료인 마늘, 양파, 허브, 레몬으로 대신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곁들여 먹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연어구이, 시금치나물, 토마토 샐러드를 함께 먹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샐러드와 채소 수프를 곁들이면 심장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조금만 바꿔도 심장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음식을 고르는 것뿐 아니라 조리하는 방법까지 신경 써야 한다네. 등푸른 생선은 굽거나 찜으로, 채소와 과일은 짧게 데치거나 생으로, 통곡물과 콩류는 삶아서 다양하게, 견과류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브유는 샐러드와 가볍게 볶을 때, 마늘과 양파는 날 것이나 살짝 조리해서, 저지방 유제품은 적당히, 다크 초콜릿은 소량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